네, 문서진의 찍썰로 함께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시장에 돈이 메말라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지금 연중 최저치라고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코스닥이 연중 최저치, 코스피는 원체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외국인들은 셀코리아 하고 있잖아요. 시장 그 대외적인 환경, 대내외적으로 다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말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거래량이 생길 만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지금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금투세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신데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코스닥에 자금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투세가 명확합니다. 네.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아니라고는 말하는데 사실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아니거든요. 너무 눈에 뻔한데 그 상황에서 자금이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올 거고요. 물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금투세 불확실성 때문에 뺀다라는 거는 뺄 자금들은 다 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대신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은 없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투세 영향을 좀 덜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제 코스피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이제 매크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수를 끌어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이제 목표가 하향 이런 것도 나오니까 어제 목표가 하향 관련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괴리가 벌어지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도 거기에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표가 하향되면 나도 일단 기계적으로 팔겠다라는 세력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흐름은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 거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금투세 영향이 명확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 맞아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딱 그런 사람, 그런 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팔고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만 자꾸만 그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좀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거는 좀 이거 한 9월 넘어가고 F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한 10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금투세 토론회가 제 기억으로는 24일 화요일에 열리거든요. 네. 그 토론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럼 코스닥의 향방이 결정된다 봐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소한 코스닥의 흐름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토론회에 흔히 말하는 이 라인업들을 보니까 라인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라인업을 보니까 그냥 뭔가 적극적으로 토론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토론도 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사이드하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금투세 폐지 움직임이 좀 꽤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저항감이 크다라는 걸 야당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폐지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유예라도 한번 해서 다음 정권 때 다시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저는 이 선택과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혹시 유예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간다면 코스닥은 확실하게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은 이제 보안법까지 이제 육법으로 만들어서 발의하겠다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원체 반발이 심해서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고 그래도 9월 지나서 10월 정도 되면은 거래대금 시장 적당히 좀 살아날 거다. 코스피 쪽은 살아날 것 같아요. 코스피 쪽으로는. 근데 삼성전자가 신저가 어제 새롭게 썼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거 강력한 바닥 시그널이라고 봐야 돼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저는 지금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요라는 말이 그럼 지금이 바닥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정도 사도 물릴 수는 있다. 근데 물려도 많이 물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면 당장 한두 달 안에 수익을 거두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가 하향이 나오는데 목표가 하향의 근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익이 하향된 게 아닙니다.
추정치거든요. 네.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목표가를 올릴 때는 이익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거, 예상인 거고, 지금 떨어뜨리는 것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건데 실제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이크론에 흔히 말하는 마이크론이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빠졌었어요. 네. 그럴 때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이익 추정치 하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론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뒷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보다는 월등하게 이 메모리 시장에서 장악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크론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다라는 거, 네. 뭐 이거 확답할 수는 없지만 한 달 후에 보면 분명히 그 리포트가 쏟아질 겁니다. 이익 추정치 상향 리포트가 쏟아질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 부근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반도체 흐름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장에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특징주 코데지 컴바인 올라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패션 의류주라고 하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어제 13%의 급등이 또 한 번 나와주면서 1,700원 선 올라갔는데요. 품절주 쪽으로 계속해서 이 흐름이 나와요. 네. 코데지 컴바인은 지금 자리 더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이게 어쨌든 특징주니까 제가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좀 테마성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이 기업에 대한 흔히 말하는 이 분석을 할 종목은 아닙니다. 뭐 참고로 뭐 저는 이 코데지 컴바인 아시는 것처럼 뭐 속옷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사본 기억이 제 20대 때, 그러니까 여자친구 선물해 줄 그때 말고는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사도 좀 얘기 복잡하고 좀 아무튼 회사로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제 오늘 저녁이면 트럼프 해리스 TV 토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해리스 관련 지지율이 좀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박빙이 맞아요.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그냥 제가 어제 정치 경제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해리스의 이번에 그 TV 토론회 전에의 흔히 말하는 아젠다를 저는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흔히 말하는 이제 파괴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프레임으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을 집권을 안 한 분이 아니잖아요. 집권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 아젠다를 파괴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반대급부의 네.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잖아요. 안 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당선을 했을 때 그럼 그때 투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젠다 설정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해리스 지금 이 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딱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대부분 다 서면 대답 아니면 준비된 대답만 했는데 그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네. 네,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토론회에서 트럼프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앞두고 계속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토론회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저게 흔히 말하는 약간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흥선대원군 전략이면 굉장히 이제 못하는 척 해놓고 토론회 때 짠, 나 엄청 잘하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대반전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게 그런 전략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좀 인터뷰에 서툰 분이라면 TV 토론회가 나왔을 때 오히려 지지율은 트럼프 지지율이 다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럴 때 남북 경협주는 뜰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가 뭐 다시 김정은을 만나고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테마주로서는 한번 그러니까 TV 토론 관련 이슈를 미리 이제 좀 약간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한 2시간 반 남았는데 TV 토론회, 2차 TV 토론회고 사실 1차 TV 토론회가 있고 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도 했던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이벤트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 코데지 컴바인 들고 오셨고 그럼 지금 자리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제가 손절가는 1,400원으로 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조건 순수하게 그 TV 토론회에 그리고 트럼프가 잘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한 흔히 말하는 베팅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TV 토론회가 해리스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TV 토론회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또 지지부진하다, 그 이슈를 안 받는다라고 해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보고 투자할 종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이 테마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1,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을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이평 지지선이 다 지금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1,400원 정도는 지지할 것 같고 이거 깨지면 제가 보기에는 추세는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안 깨진다면 21,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트럼프 관련 이 이벤트 이슈가 더 많이 이제 붙는다면 뭐 한 3,000원까지 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테마를 붙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2,100원까지는 목표가를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 플레이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기민한 대응이 가능한 사람이 좀 접근이 좋겠고요. 목표가 2,1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00원. 최근에 상한가 갔을 때 그 부근에서 지지 라인 좀 잡아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코데즈 컴바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볼게요. 어제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약진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정말 좋았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 셀트리온 2% 가까이 올라서 19만 5천 원 올라갔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장중에 다시 한번 터치가 됐었고요. 셀트리온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셀트리온 매출 내년에 5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리 담아봐도 될까요? 뭐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항상 이제 지난해까지의 우려감은 그래서 실적이 아직 너무 안 나오는데 실적 이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 이만큼의 그러니까 40조 정도의 시총이 이거 적당하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던 회사였는데요. 원래 이 부분을 완벽하게 지금 불식시켜 주지 않습니까? 분기 영업이익 5천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죠. 실제로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적인 환경이 너무 괜찮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 이미 이제 진출을 했죠. 양쪽 모두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생물보안법의 가장 큰 수혜주가 저는 이 셀트리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3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물론 뭐 다른 회사들도 수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물보안법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국,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라 수혜국은 인도입니다. 인도예요? 예, 인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랑 인도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대체제를 우리나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대체제는 인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인도가 제약 부분에 특히 제네릭 관련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 못지않게 이런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수혜주는 이제 인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뭐 국내는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도 쪽이 안 하고 있는, 물론 인도가 안 하는 건 없지만 인도 쪽보다는 조금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관련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이 생물보안법에 셀트리온은 확실하게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매크로적인 부분도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당연히 바이오를 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분에도 이게 이제 역배가 아닌 정배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수혜가 된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그냥 뜬구름 잡는 회사는 아니다. 확실하게 매출이 찍히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니까 이 분기 영업이익 5천억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 영업이익 5천억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거든요. 그 요건을 갖췄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셀트리온 지금 자리라면 매매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만 원 목전인데요. 지금 들어갈 수 있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 어디로 바라볼까요? 뭐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원래 고점은 한 번 더 터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7만 원이 이탈되면 그 밑에 지금 지지선이 보면 15만 원에서 한 13만 원 요 라인에서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낙폭이 큰 거라고 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7만 원은 손절 라인으로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깰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깨진다면 손절하시고요. 요거 안 깨진다면 24만 원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전고점 돌파 노려볼 만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챙겨가시면서 목표가 24만 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대표님 출연하시는 화수목에는 채팅창이 활발하고 시청률도 잘 나오고요. 지금
우리 도현서영 아빠님께서 항상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찍설 하실 때요. 오늘도 찍설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또 날려주셨고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날카롭게 시장 전략 챙겨 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뭘까요, 대표님? 네, 시세보다는 추세를 보자입니다. 시세보다는 추세를 보자. 네. 너무 어렵네요.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워낙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그날에 급등나게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마음이 휘둘리시는 것 같은데요. 추세는 바뀐 게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상향은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기 침체가 제 예상과 달리 오면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추세도 무너진 거라고 보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에는 아직까지 이상은 없다. 우상향을 하는 구간에 장기적인 우상향 하는 구간에서 지금 단기 약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AI 트레이드가 유지돼야 되는데 최근에 AI 피크아웃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오라클 그 CEO의 컨콜 멘트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젠슨왕보다 더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끈하시던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딱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AI 관련 기업들의 컨콜의 단골 메뉴가 그거든, 질문이. 그래서 AI가 돈이 되나? AI 수익 모델은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거기서 그냥 정말 오라클 CEO가 그러니까 귀찮다는 듯이 딱 말을 딱 했었어요. 오라클의 모든 서비스가 그냥 AI다. AI에 다른 수익 모델이 없다. 우리의 모든 서비스는 다 AI가 접목된 거니까 그게 AI지. 뭘 AI에 다른 수익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아마존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AI를 접목을 해서 지금 현재 효율을 생산성을 높이면서 이익을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 발표했던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나우의 실적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 AI를 접목 안 된 게 아니에요. AI 접목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서비스에 AI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센티가 흔들리니까 AI 돈이 되니 피크아웃이니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CEO들은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AI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AI 관련 수익 나고 있다니까 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마지막으로 오라클 분이 딱 그 말도 하셨어요. 지금 이 싸움은 그러니까 1년에 100조를 쏟아부어야 되는 싸움이다. 네.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쉽게 누군가가 죽으려고 하겠냐? 아니다. 계속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AI 트레이드와 관련된 추세는 계속 여전히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 섹터들 하루하루의 흐름에 너무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상승, 하루 하락에 따른 그 일일비는 네. 그만하고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단기 약세장일 뿐이다. 걱정하지 말자로 좀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찍설주 대표님, 오늘 그럼 AI 반도체 이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은 나왔고요. 이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스티입니다. 노티 아니고 예스티. 이름 마음에 드는데요. 예. 예스티. 예스티. 일단 예스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이제 HPSP라 고압수소 어닐링 관련해서 이제 소송 관련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반대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시장 자체의 독점을 뚫고 들어와서 오히려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T는 고압수소 어닐링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HPSP의 독점적인 구조가 가지고 나가고 있는 특히 이제 비메모리 관련 쪽은 여전히 그 HPSP의 독점 구조는 못 깨거든요. 구조 자체가 ST의 고압수소 어닐링은 고온 수소 어닐링이에요.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세화 공정에는 좀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만 이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핵심은 이제 웨이퍼 과압 큐어라는 이 장비가 핵심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 때 공법이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랑 다릅니다. 이제 필름을 깔고 나서 NCF 방식이라고 해서 필름을 깔고 그 필름을 녹이고 거기에 이제 언더필을 채우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공간이 그러니까 비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는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가해주는 기계가 웨이퍼 과압 큐어인데 이걸 이제 예스티가 삼성이 납품을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쪽에서 HBM이 많이 원활하게 납품이 되고 만연하게 생산이 된다면 예스티의 그 웨이퍼 과압 큐어
발주는 많이 됐고 실제로 계속 발주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3분기, 4분기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스티가 지금 자리가 연초, 연말, 지난해 연말 수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한 3월에는 3만 원 목전도 갔었다가요. 지금은 그럼 목표가는 역시나 3만 원 근처로 보세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3만 원까지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 목표가는 3만 원 설정드리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 제가 연말까지라는 일단 시간적인 부분을 본다면 전 한 2만 2천 원 정도까지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일단 1차 목표가 2만 2천 원 설정해드리고요. 12,000원이 이제 아무래도 좀 지지선으로 형성돼서 요거 깨지면 또 밑으로 만 원까지는 또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2,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2,000원, 예스티 흐름 놓고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서진의 찍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